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이쪽에서 이제 윤 총장 측에서 주장하는 건 이번엔 법무부 장관이 총장을 징계 청구를 하고 본인이 징계위의 위원들을 본인이 임명을 하는 게 이거는 너무 좀 일방적이지 않느냐, 공정하지 않는 건 아니냐라는 의견입니다. 그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 말씀드리면 그것도 형식 논리예요. 장관이 만약에 청구를 했는데 그럼 대통령이 또는 총리가 징계위원을 선임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 하겠어요? 그러네요. 같은 쪽인데? 그거 그냥 비판하기 위한 비판의 논리지. 전 별 설득력은 없다고 봐요. 저는 좀 또 다르게 생각하고 저는 이한석 기자 갑자기 목소리를 왜 낮춰요? 멋있어 보이려고. 왜냐하면 우리 근대 사법이란 게 예전에는 원님 재판했잖아요. 사또가 네. 수사도 하고 아. 기소도 하고 결정도 하고 이 죄를 네가 알겠다. 끝이지 뭐. 원님 재판. 근데 야 그게 말이 돼? 라고 해가지고 이철이의 정치쇼. 자, 아유 정말 참 몇 주째 다루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지금. 지겹습니다. 다음 주 할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전국 법관 대표 회의 이게 몇 명이에요? 대표가 몇 명이에요? 법관 대표가? 모릅니다. 어제 120명 모였죠? 총 몇 명인지도 몰라요? 몰라요. 안 밝혀요? 아니요, 제가 숫자를 모릅니다. 아. 저쪽은 법원은 별로 관심 없고 검찰 전공이기 때문에.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이게 디테일한 숫자가 좀 약해요. 120명 모였대요 어저께. 120명이 모여서 예. 그 이른바 판사 사찰 예. 관련해서 의논했는데 예. 집단 의견 내지 말자 이렇게 예,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보면 이제 법관 대표회의가 할 때 안건을 정하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오전에 안건 이렇게 회의 전에 회의 안건으로 그 회부된 거에는 이 사찰 논란 문건 이거에 대한 입장 표명 안건이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 이제 몇몇 판사들이 아 이것도 우리가 의견 안건을 올리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오후에 안건 올라갔어요. 현장에서 채택할 수 있다면서요? 네. 이제 그게 정족수가 있는데 18명이 찬성해서 그 정족수 넘었다는 거예요. 10%가 9명인가 그래요. 네, 9명이죠 정족수가. 근데 이제 120명 중 18명이 이 안건 올리자 해서 올라갔어요 오후에. 근데 안건 올라가면 여기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부결됐다는 거예요. 다라는 게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7번 부결됐다며? 7번 부결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문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법관의 독립성 침해다. 문제 있다. 이거를 채택하자. 부결. 야 그러면 약간 문구를 좀 다듬자. 또 수정안을 냈어요. 부결. 그래서 7차례 수정안을 냈는데 다 부결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120. 근데 찬성한 분들은 애초에 안건으로 하자고 했던 18판사만 찬성하고 나머지 102명은 다 반대. 그럼 이게 이제 핵심 징계 사유였잖아요.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징계할 때 두 번째 사안이었잖아요. 사실 그죠?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그렇죠. 이게 또 제일 초점이 됐던 사안인데 정작 사찰의 대상이었다고 하는 판사들이 의견을 안 내기로 한 거면 결과적으로는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는 윤 총장이 조금 유리해진 거죠. 그렇죠. 그 현재 이 법무부 쪽 카드가 마땅치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하나 기대를 걸었던 게 이제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서 뭔가 좀 성명서라도 나오면 신랄의 희망 같은 게 좀 하나 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론전에서 지금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법관 대표 회의에서 성명서 채택하지 않았다. 근데 그 이게 좀 약간 그 기류는 좀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 판사들이 전체적으로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불쾌하게 당연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식 안건으로 채택은 했으나 여기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지 않은 이유는 판사들의 성향이 원래 이 예단을 주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10일 날 징계위가 예정돼 있다고 하니 징계위를 앞두고 판사들의 기류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게 이 징계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 부분을 좀 조심스러워했던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부적절하다라는 정도로 의견 내는 것도 좀 어려운가요? 뭐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대다수가 반대를 했고 심지어 이걸 안건으로 채택한 걸 가지고도 모 판사가 또 법원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서 여기에 대해서 왜 이걸 안건으로 공식 항정을 했느냐. 취재하네요. 어제 열심히 하고 막. 보면은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데가 서울행정법원이라는 거예요. 아. 우리 재판했어. 앞으로 영향을 받으니까. 소송 계속 들어올 건데 이거를 지금 하는 게 말이 돼? 라고 재판이 정치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안 된다라고 강하게 반대했다는 거고. 근데 이거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뭐 나름대로 생각이 다 다르니까 법원도 생각이 다양할 거고 뭐 민주주의는 다원주의를 바탕으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이제 그 18 그 판사가 정말 이거로 해서 올리면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
18분이에요? 예, 예. 왜냐하면 소림사 18동이라는 영화가 예. 있었는데. 이게 보면은 일종의 선거라고 말하면은 60표 모야 당선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우리나라 선거 기획의 최고 전문가시지만 그 전에 여론조사도 해보고. 거기서 그러더만 타짜에서 수요일 날 여의도 타짜에서 저 윤태권, 장성철 형 둘이 나와가지고 1등 이철이, 2등 윤태권이라고 뭐 자기들끼리. 그 3등 장성철이래. 나 아무 말도 안 했다고. 기가 막힌 방송이더라고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다고요. 어쨌든 이게 사전에 뭐 여론조사 같은 거 해가지고 선거 판세를 보잖아요. 이것도 투표라고 판세를 봐야 되는데 판세를 어떻게 보냐? 법원 내부 통식 막 코트넷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정말 문 딱 터졌을 때 코트넷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이거 감히 검찰이 어디 법원에 사찰하고 난리가 났다. 야 이거 일선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 코트넷은 2%랑 비슷한 거예요? 검찰이 2%. 2%는 검찰 내부 통신만, 코트넷은 법원 내부 통신만. 그래서 코트넷에서 뭐 난리가 나가지고 야 이거를 가지고 우리 문제를 삼아야 되고 법원의 재판의 독립성이 심하게 침해가 되고 이 검찰이 그만 나오면 안 된다. 이런 막 글들이 막 댓글까지 해가지고 평판삽도 쫙 올라오면 어허 이거 봐라 이 여론이 우리가 좋은데 한번 해보자라고 할 텐데 코트넷 조용했죠. 조용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모 부장, 그 다음에 청주에 있는 모 부장이 문제를 삼은 글 말고는 별 그냥 조용합니다. 그 얘기는 대다수 판사들은 관심 없거나 이걸 문제 삼는데 반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선거판에 나가기 전에 기획을 잘못한 거죠. 판사인데. 예를 들면. 어쨌든 어제 법관 대표회의 덕분에 김남국 의원은 오해를 풀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검찰 내에서. 김남국 의원은 왜요? 아니 김남국 의원이 뭐 야당 법사위원들이 한번 성명서 냈잖아요. 행정실에서 뭐 전화 통화를 하면서 뭐 판사들한테 뭐 단집단 움직임을 좀 종용했다라든지 사주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김남국 의원 억울하다고 계속 그랬죠. 결국 이제 뭐 김남국 의원 억울함이 풀렸다. 18분이 있다며. 네, 아니 뭐. 그래도 그래도 여당의 법사위원이 움직이시면 또 좀 법관들이 다들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요? 예. 아닌 것 같은데. 저도 법사위원 해봤잖아요. 아무도 관심 안 가져요. 좀 민주당 쪽 입장에서 제가 이제 좀 디펜스를 치는. 근데 이런 건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약간 뭐 따져봐야 알겠지만 우선 그런 거 썼다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 이런 메시지 낼 수는 없었을까요? 글쎄 뭐 그건 대법원장의 선택인데 이게 이제 법원 입장에서 보면 이게 검찰 내부, 법무부와 검찰 내부의 일종의 다툼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발 떨어져 있는 사법부의 수장이 이래라 저래라 이렇다 저렇다 의견을 발표하는 건 좀 부적절하긴 하죠. 더군다나 이게 그냥 법무부 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법원으로 와서 재판을 해야 되는 거고 결국 이 재판은 결국 행정부 시작됐고 결국 어떻게 보면 꼭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대법원장 수장이 야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의견 밝히는 거는 저는 아니 위법 여부가 아니라 위법이든 적절 어쨌든 부적절. 근데 그게 이제 위법 불법을 떠나 적절 부적절도 의견도 그건 사실은 판사의 예단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되게 검사들 무슨 특수수사할 때 보면 여론몰이 해가지고 이미 판사들 머릿속에 이거 나쁜 짓이라고 딱 박히게 만들잖아요. 근데 저는요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법원을 그러니까 검사들이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여론몰이를 좀 하는 건 수사에 동료가 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언론을 확 받쳐주고 나쁜 놈 그러면 쫙 밀고 수사 말고 그러니까 잘한다 하니까. 판사가 근데 다르게 판결하기 어렵잖아요. 실제로 근데 법원이 저는 그런 언론 보도나 여론몰이에 영향을 받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 판사를 안 해봐가지고. 네, 진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법조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런 그 정치적 문법으로 바라보는 이 검찰 수사에 대한 해석 전 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저 두 사람 지금 깐 거예요? 아니 깐 게 아니라 좀 제가 볼 때는 좀 여러 가지로 좀 작동 방식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는 아니다. 제가 검찰 쪽을 제가 변호하려는 게 아니라 0992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 주셨는데 판사는 자기 주장을 다른 판사들에게 피력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셨는데 판사신가? 뭐 이분이? 그건 모르겠으나 이건 좀 성향은 좀 다르긴 하죠 검찰이랑. 검찰이랑 아무래도 근데 반대로 아까 어떤 분이 문자 주셨는데 제가 미처 못 읽어드렸는데 만약 법관들이 이랬다 그러면 검사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근데 이제 조직 문화가 좀 다르긴 해. 근데 검사들은 가만히 안 있었겠지. 예? 글쎄 그건 모르죠. 뭘 또 몰라.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근데 검사 판사 할 거 없이 판사들도 오현정님이네. 예. 2009년에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사건이 터졌을 때 전국적으로 판사회의 열리고 신영철 대법관 거의 탄핵 분위기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대법관 하셨잖아.
대법관 했죠. 결국 징계도 받지 않았고 그냥 엄중 경고 주의 조치만 받고 그냥 넘어갔죠. 6년 임기 다 채우시고 잘 졸업하셨는데 저는 법관과 검사들 물론 판검사들이 서로 성향이 다른 건 맞습니다. 검사는 동적이고 판사는 정적이죠. 기질도 좀 다른 부분이 상당 부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들 직무의 기본권을 침해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판사나 검사나 할 거 없이 거기에 대해서는 다 봉기할 수밖에 없죠. 그거는 뭐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여기도 봉기네. 조직의 좀 차이는 기본적으로 검사는 검사 동일체 원칙이 지배하는 거고 법원은 사법권의 독립이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검사가 위에 내 소속 검사장한테 받는 영향 그리고 판사가 법원장한테 받는 영향을 비교하면 검찰처럼 훨씬 크죠. 검사 동일제는 없어졌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규정이. 법 규정 없어도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조직에 말이야. 흘러오는 그 흐름이 있잖아요. 야, 진짜 옛날 그 갖고 말이야. 예? 그러니까 아니 조직의 분위기 흐름들이 그렇다니까요. 사실 지금 기류만 보면 동일하지 않죠. 아 그런가? 지금 분위기는 뭐 거의 뭐 4분 오열했죠. 예, 예. 정말 백가쟁명식. 검사 분열제야? 예, 장난 아닙니다. 예. 그리고 정치권하고 점점 유사하게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씁쓸함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윤 총장 징계위원회가 모레죠 10일. 예, 모레 오전 10시 반이라고 법무부에서 공개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뭐 열릴 수 있느냐 이 부분부터 좀 따져봐야 될 것 안 같아요. 열릴 수도 있어요? 윤석열 총장 측이 지난주에 헌법 소원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냈잖아요. 헌재에다가? 예, 헌재가 이르면 내일쯤에 아마 효력 가처분에 대해서는 아마 입장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 인용하면 징계위 개최 불투명해질 수 근데 있죠. 그런 과거 전례 비춰보면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며요. 그런 가능성 별로 없는데 근데 저희가 한번 이게 뭐 특정 집단을 뭐 변호하려는 게 아니라 한번 그 가처분을 좀 따져봤는데 얘기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가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네. 시간이 이제 시간상 그렇죠. 헌재에서 가처분을 그렇게 빨리 인용 기각 여부를 결정할 거냐 쉽지 않죠. 넘어갈 수도 충분히 넘어갈 수도 저는 윤 있는데. 총장 쪽 변호인들이 무슨 국무회에서 임명을 했으니까 심의를 했기 때문에 예? 예.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징계. 난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무슨 검찰총장은 성역입니까? 대통령도 탄핵되는 세상인데 어떻게 그런 논리를 갖다 붙여요? 아 그런 논리가 있었어요? 에? 그건 몰라 안 되죠. 근데 저도 총장이 징계 사유 자체가 안 된다는 논리는 저는 그럼 아예 안 잘못했다고. 되지. 징계는 당연히 잘못하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징계 사유가 있느냐라는 거랑 글쎄, 그게 절차적 판단이 정의를 다를 수 이렇게 있죠. 봐야 되는 근데 거죠. 이제 징계 헌법- 자체 안 된다고 보면. 헌법소원의 핵심이 뭐냐면 이제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징계위원회가 검사가 잘못했어. 그러면 검찰총장이 이 검사를 징계위에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징계위원회를 여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인데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을 본인이 임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구권 자와 징계위를 개최해서 판단하는 자의 판단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이쪽에서 이제 윤 총장 측에서 주장하는 건 이번엔 법무부 장관이 총장을 징계 청구를 하고 본인이 징계위의 위원들을 본인이 임명을 하는 게 이거는 너무 좀 일방적이지 않느냐 공정하지 않는 건 아니냐라는 의견입니다. 그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 말씀드리면 그것도 형식 논리예요. 장관이 만약에 청구를 했는데 그럼 대통령이 또는 총리가 징계위원을 선임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 하겠어요? 그러네요. 같은 쪽인데? 그거 그냥 비판하기 위한 비판의 논리지. 전 별 설득력은 없다고 근데 봐요. 저는 좀 또 다르게 생각하고 저는 이한석 기자 갑자기 목소리를 왜 낮춰요? 멋있어 보이려고. 왜냐하면 우리 근대 사법이란 게 예전에는 원님 재판했잖아요. 사또가 네. 수사도 하고 아, 기소도 하고 아, 결정도 하고 이제는 네가 알겠다. 끝이지 뭐. 원님 재판. 근데 야 그게 말이 돼? 라고 해가지고 근대 형사사법제도가 확립되면서 소추와 심판을 분리한 거거든요. 기소는 검찰, 법원은 재판은 법원. 그리고 기소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나눠서 수사는 경찰, 그렇지, 그렇게 기소는 나눠야지. 법원. 예. 이게 완전 미국은 그렇게 하나. 우리는 아직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건 아닌데 각각의 권한을 나눴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일종의 상권 분립에서 파생돼 나오는 거고 민주제도의 핵심은 권한의 분산이니까 핵심 중에 하나가. 그런데 앞서 이한석 기자 말한 대로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징계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사실 검찰이 드물잖아요. 드물죠. 사실 상정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책임을 졌죠. 예, 검사가 징계가 될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검사가 징계가 할 때는 검찰총과 법무부 장관 분리돼 있으니까. 근데 검찰총장이 기소가 되면 징계 올라가면 기소도 청구도 장관,
징계 구성도 장관이면 검사가 딱 기소해놓고 야 재판부 어떻게 할까? 내 친구 셋으로 깔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이 어긋나니까 이건 아마 입법자가 이런 상황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만약에 헌법소원에 올라가면 저는 위헌성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검찰총장 안에서는 조금 다르게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말 일리가 있다니까요. 일리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일리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총리가 한들 대통령이 한들 네. 장관이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 그게 말이에요. 보면 어차피 지금 이제 같은 얘기인데. 민주당에서 개정안 올라와서 검사 징계법이 1월 달부터 새 징계법 통과 1월 21일부터. 1월 20일.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외부 위원들 많이 들어갔거든요. 약간 좀 궁색하긴 했어. 옛날 법 가지고 한다는 게 예. 새 법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민주당이 그렇게 한 거는 야 자기들이 바꿔놓고 그리고 바꾼 거 가지는 개편인데 검사 징계하는데 내부 검사랑 외부 위원 숫자가 똑같으면 되겠어? 그러니까 외부 위원 늘리자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맞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사실은 신법 이제 1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그 법에 준해서 하는 게 네. 맞는데 그러니까 외부 위원도 장관이 위촉하는 게 아니라 대한 변호사협회장 뭐 좀 뭐 그렇긴 해요. 이런 외부 사람들이 추천하게.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러니까 서로 막 보는 그 거죠. 억지 부리면서 저는 이전투구 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나는 두 사람 다 결단할 시점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징계가 열리면 예. 어떤 정도의 징계 결정이 나올 것 같아요? 저희는 당연히 이제 중징계 해임 이상의 중징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해임 이상도 있어요? 해임이죠. 그러니까 해임이 이상이라는 표현이 해임을 포함한 중징계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도 수학적인 기준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면지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용구 차관 들어오고 나서 징계에 대해서 예단하지 말아달라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차관이 그렇게 얘기하대? 예, 그래서 청와대도 그러지 않았어요? 청와대 비슷한 취지로 언급을 하셨죠. 그래서 이 분위기가 뭔가 추 장관 측과 청와대 기류의 좀 차이점, 미묘한 차이점을 좀 뉘앙스가 좀 다르니까. 그래서 추 장관은 좀 중징계를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차관이나 청와대 쪽에서는 정치적 파급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효과는 같되 해임이 아닌 다른 징계를 선택할 수도 있지 뭐예요? 않을까. 예를 면직 밑에 들어서 뭐예요? 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뭐 정직 6개월, 정직 3개월 이런 정직 6개월? 예. 내년 이런 7월이 임기인데? 예, 그러니까 이런 효과를 내린다면 해임은 아니지만 효과는 동일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추 장관의 어떤 출구 전략을 마련하면서 새로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선 준비에 집중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하게 되고요. 어때요? 해임이나 정치 6개월이나 똑같죠. 임기가 정해졌는데 사실은 똑같은 거고. 근데 저는 진짜 근데 그게 취소 소송 걸 때는 달라요? 두 개가?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여권에서 슬슬 나오기 시작한 건 있어요. 야 이건 만약 에 해임하면 이걸 가지고 정직도 아니고 해임 정도로 가면 이거 소송에서 굉장히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임기제가 보장되는데 해임 정직 6개월이라고 하면은 그 해임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임기는 지키잖아요. 근데 그게 실질적인 효과는 똑같으니까 저는 어차피 해임이나 정직 6개월이나 저는 동일할 거라고 아니 보고 총장 효과는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정치하는 거나 정치적 뭐 똑같은 효과나 거지 뭐. 나중에 법원 가서 똑같은 걸 보고 다만 제가 하나 이제 궁금한 건 지금 이 상황에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검찰 내부에서 누구를 뽑아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했을까 하는 거. 징계 구성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거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외부 위원들의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이거 처음에 했으면 뭐 외부 위원들이 그냥 이거 추 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인데 그냥 추 장관 뜻대로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외부 위원들이 누가 들어갈지 모르겠으나 이 역사에 기록을 남기는 이 상황이 있어서 외부 위원들이 그냥 무조건 추 장관을 위촉했다고 추 장관을 하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할까라는 약간 의문은 들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말 다른 이슈 가지고 해보고 싶다라는 소망을 담아서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아마 소망이실 거예요. 오늘은 서초동 까투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